자, 이제 상춘곡이라는 이 작품의 본문을 살펴볼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제 및 내용, 성격, 표현상의 특징은 좀 전에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관동별곡도 그렇고, 앞에 뭐 고산구곡가나 도산시비곡 할 때도 그랬지만, 모든 단어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어. 오히려 어디에 선생님이 주목하라고 했었지? 그렇지. 본문 내용을 파악할 때는 정확한 해석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과 중심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했었잖아. 역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해. 홍진에 묻힌 분내. 자, 홍진은 속세야.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이 화자인 나의 삶이 과연 어떠냐라고 묻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홍진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상춘곡에서 중요한 단어야. 요거를 자, 여기 보면 자, 선생님 본문 내용을 파악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정확한 해석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과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우리가 관동별곡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서사 부분에서는 여정의 이동을 통해서 관찰사로 부임하는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 본사로 가서는 금강산과 바다로 구분되고, 금강산에서는 만폭동에 갔다. 만폭동에서는 폭포를 얘기하고 있다. 금강대에서는 선악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중심 소재, 그 다음 중요한 장면,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수업했잖아. 마찬가지로 상춘곡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아까 상춘곡에서 먼저 홍진에 묻힌 분내 인내생의 어떠한 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홍진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출제되는 단어니까 살펴보면, 자, 홍진은 부정적 의미겠지. 괄호 사에 부기 공명 허튼 해엄과 의미가 비슷해.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홍진은 나중에 이 괄호 사에 보면 공명, 부기, 허튼 해엄 이거하고 의미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 홍진과 이 허튼 해엄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 좀 이따 살펴보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홍진은 부정적인 시어야. 일단 속세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잘 나오는 단어가 윤손도의 만응이라는 유명한 연시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밖이 연암언일은 삼긴대로 살렸노라 해서 이 그밖이 연암언일이 홍진과 더불어서 속세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누항사의 옴포 보면 오는 따뜻하고 포 배부름이거든. 그래서 평생 한 뜻이 옴포에난 없누메라. 평생의 내 뜻이 따뜻함과 배부름에는 없누메라. 이 옴포가 세속적 가치,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돼. 그러면 요 홍진이 아까 뭐라고 했지? 허트네음, 그밖에 연암은 일, 옴포, 부기공명처럼 세속적 가치이고 부정적입니다 라는 것을 갖고 문제를 많이 만들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었어. 자, 문제 한번 보자. 역시 자, 여기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 자, 4번 문제 보면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소. 이 구름이 뭐냐면 속세의 유혹, 속세의 가치, 이런 것들이 꼬신다고 내가 가지 않고 나는 나무로 창을 내고 밭이라는 이 자연 속에서 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작품이거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어떤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은 탈속적 삶, 심지어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달관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나름대로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명한 시인데, 여기서 보면 이 구름은 아까 속세라고 했잖아, 얘들아. 세속적 가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까 비슷한 게 뭐라고 했지? 홍진, 허튼해음 또는 부기공명이라고 했잖아. 그거 찾아보면 이게 홍진이고 이게 허튼해음이거든. 그래서 답이 이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시 5번도 보면 미음이 뭐냐면 아까 뭐라 했지?
허튼 헤엄이라고 했잖아. 허튼 헤엄. 미리 얘기하면 이게 홍진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 이게 사에 있고 이게 가에 있어 얘들아. 이게 다 뭐라고 했지? 속세의 부정적인 가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에도 보면 쭉 가면 어찌 제왕의 문에 들물 부러워하랴, 세속적 성공과 높은 지위를 부러워하랴, 이런 뜻이 되겠거든. 다시 말하면 세속적 지위와 높은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제왕의 문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허튼 헤엄, 홍진, 부귀공명과 의미가 같으니까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역시 6번에 보면 헛된 생각, 허튼 헤엄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쌤 윤선도의 만행에 보면 뭐라 했지? 그 밖에 여남은 일은 자, 방금 얘기했잖아. 윤선도의 만행에 나오는 그 밖에 여남은 일은 뭐라고 했지? 홍진과 더불어서 둘 다 부정적 의미가 같다고 했잖아. 그런데 방금 그 남은 여남은 일 또는 그 밖에 여남은 일, 그 다음에 허튼 헤엄, 헛된 생각은 성격이 상반되니? 같다고 했잖아. 둘 다 부귀공명을 나타내는 부정적 시화라고 했잖아.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봤으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되겠네. 역시 몇 개만 더 볼게. 자, 25번에 보면 자, 기억, 홍진 뭐라고 적혀있지? 화자의 부정적 판단을 드러낸 표현이다. 자, 속세를 홍진, 붉은 먼지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하려고 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표현은 당연히 맞겠지. 그 다음 자, 29번에 보면 헛된 생각은 뭐라고 했지?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헛된 생각이고 이게 홍진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공명도 나를 싫어하고 부귀도 나를 싫어하는 것과는 연결되는 게 아니지. 다시 헛된 생각은 공명과 부귀를 추구하는 것을 헛된 생각이라고 표현한 거지, 공명도 나를 싫어하고 부귀도 나를 싫어하는 것과는 의미가 상통하는 게 아니고 반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지.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홍진과 헛된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지. 역시 34번도 보면 1번에 홍진은 속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가 거리를 두고 하자는 세속적인 세계를 빗댄 것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방금 이 상충곡 앞을 하면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의 어떠한 고에서 이 홍진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이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것을 방금 확인한 거야. 자, 그러면 계속 갈게.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붉은 먼지 같은 속세에 사는 세상 사람들아. 이게 세상 사람이 되겠지. 이 화자야, 이 나의 삶이 과연 어떠하냐라고 물었어. 자, 이거 어떠하냐라고 물었지만 실제로 뭐야? 실제로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었잖아. 자, 그 다음 옛사람의 그 풍요를 즐기는 삶에 내가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 역시 이것도 뭐라고?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보면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떠냐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은 좋다라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고, 옛사람의 이 풍요를 즐기는 삶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와 비슷한가 하면 나중에 한림별곡이라는 경기체계를 공부하다 보면 위시량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표현이 있어. 이 시험장의 경치가 과연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험장의 경치가 멋집니다 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 그 발상하고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천하에,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 외에도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지만은 이란 뜻이야. 자연 속, 자, 여기서 살림은 자연이잖아. 그러면서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말할 것까? 모르겠는가? 왜 모르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많지만은 어찌 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며 사는가 또는 나만 즐기고 산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간목을 자 수간목은 초가집인데 우리가 보통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면 뭐였지? 자연 속에서 소박하며 즐기며 산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잖아. 뭐 시조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띠집 초가집이거든. 그 다음 누강사에 보면 뭐 초가집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초가집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뭐냐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요 나오는 산림, 지락, 수간목은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자연을 의미하고 요 홍지는 부정적인 공간으로서 속세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이 가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요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만든다 라고 했고 쌤이 요 산림이나 지락이라든지 또 쭉 가서 이 초가집을 계곡 앞에 지어두고 소나무나 대나무 대충 그냥 자연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홍진 부정적, 거기 비해서 산림, 수간목, 지락, 풍월 주인은 자연 속에서의 화자의 삶으로서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고 요거는 긍정, 요거는 부정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 자 요것도 여기 보면 쌤 아까 얘기했잖아. 홍지는 뭐라고? 부기공명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라고 했었잖아. 문제를 살펴봤고 그에 반대되는 게 산림, 수간목, 지락, 풍월주인 이런 것들이고 요게 뭐라고?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서 홍진과 부정적인 홍진과 대비된다라고 했잖아. 자 요거 한번 볼게. 역시 문제를 한번 볼게.